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재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렌더 엔진을 V-Ray 넥스트 업데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V-Ray 매티리얼들이 쭉 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여기 있는데, 일반 제너럴이에요. 여기 매트 섀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재질 중에 하나입니다. 매트 섀도우. 자, 배경을 하나 깔아줄 겁니다. 배경이요. 배경을 깔아준다는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투시도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드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비트맵 파일 워스 드랍 떨어뜨렸습니다. 뷰포트에 뷰포트 백그라운드와 인바이런먼트 맵에 둘 다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뷰포트에는 배경이 들어가요. 근데 렌더링하면 배경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뷰포트에는 안 나오고 배경에만, 그러니까 렌더링하면 배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둘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자, 오케이. 그럼 배경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렌더링을 할 겁니다. 아이고. 자, 렌더링 했더니 배경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렌더링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러면 배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티팟 주전자를 놔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하나 설치해보죠. 여기 카메라 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뷰포트가 맞진 않네요. 그죠? 자, 뷰포트를 맞춰보도록 하죠. 한 이 정도 되어 있어야 그나마 주전자가 있는 느낌이 나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맞춰보시죠. 자, 렌더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뷰포트가 제대로 보여요. 근데 렌더링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르죠? 여기 배경하고 여기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재질로 들어갑니다. 매티리얼이요. 자, 이렇게요. 매티리얼 슬롯을 당겨 오시면 이렇게 맵이 나올 거예요. 자, 열어보시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내지는 여기 슬롯 에디터로 들어가면, 아니 컴팩트로 들어가면 우리가 재질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져오시냐면, 자, 인바이런먼트가 있습니다. 렌더 메뉴에 보면 인바이런먼트 있습니다. 여기 재질 있죠. 이걸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하면 재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인바이런먼트라고 되어 있고, 매핑이 이렇게요. 스피어컬 인바이런먼트, 즉 구형 재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스크린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이거 이제 렌더링 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림자가 없어요. 자, 조명을 하나 넣어보죠. 대략적으로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스탠다드에서 제가 옴니라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줬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쪽에 있는 걸로 봐서는 자,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와 반대쪽에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배경, 지금 상태에선 그림자를 만들겠지만 렌더링하면, 아이고, 엄한 데로 옮겨갔네. 여긴데. 캔슬. 렌더링. 이렇게 그림자는 만들겠지만 여기에 뭐가 없어요? 그림자를 받아주는 오브젝트가 없죠. 리시브 오브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자를 받을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 얘가 만드는 그림자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를 받아줄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조명도 마찬가지. 조명도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 켜고 에어리아 섀도우 체크해주고. 자, 렌더링. 자, 그림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림자 만들어졌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바닥에 있는 객체를 지우고 렌더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브젝트 위에 배경을 깔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림자를 받아주는 어떤 객체가 필요한 거죠. 자, 제가 다시 이렇게 놔봤습니다.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받아주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합성을 하려면 얘가 없어야 돼요. 얘만 나와야 돼요. 얘하고 그림자만 나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블루 스크린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뒤에 파란색 스크린을 깔고 카메라로 찍으면 파란색 스크린에 다른 배경을 끼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 그 특수효과 줄 때 썼던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블루 스크린이라는 기법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매트 섀도우라고 합니다. 재질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요. 매트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 매트 섀도우가 바로 블루 스크린이에요. 얘가 블루 스크린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재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를 누구한테 줘요? 바닥에다 주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알파 채널에 주겠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냅두고 여기 섀도우에 보면 리시브 섀도우 그림자 받기요. 그리고 이펙트 알파 채널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파 채널에 그림자 알파 채널이 생겨요. 포토샵에 나중에 이거 포토샵으로 넘기면 알파 채널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알파 채널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아래 보시면 리플렉션이 나와요. 리플렉션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리플렉션 반사 재질도 줘 볼까요? 플랫 미러가 여기 플랫 미러가 안 되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플랫 미러 없고 레이 트레이스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플랫 미러도 없고, 그죠? V레이로 넘어가면 플랫 미러 안 돼요. 그 다음 리플렉트도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레이 트레이스도 안 나와요. V레이로 넘어가면 반사시키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 V레이로 넘어가면 여기 쭉 내려보시면 V레이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이 보시면 플랫 미러가 나오네요. 플랫 미러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이 사라지고 그림자 나타나고 반사 효과가 들어가고, 지금 보시는 건 스캔라인 렌더러입니다.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바꿔봤어요. 스캔라인 렌더러로 하니까 이렇게 리플렉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스캔라인 렌더러로 바꿔서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매트 섀도우는 스캔라인 렌더러 명령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캔라인에선 더 잘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레드 그린 블루 있죠. 여기 RGB 알파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게 알파입니다. 알파 채널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와 그림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저장하는 겁니다. 요걸 저장해서 포토샵으로 보내서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할 때 요걸 쓰는 겁니다. 얘가 알파 채널이에요. 얘가 알파 채널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V-ray 매티리얼입니다. V-ray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V-ray 매티리얼이 기본 재질입니다. 얘가 V-ray에서는 스탠다드가 되는 기본 재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본 재질입니다. 하나 불러와 보실까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긴 하겠지만은 여기 디퓨즈가 기본적인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기본 색상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진하게 오늘은 빨강색을 써봤습니다. 빨강색으로 이렇게 색상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걸 똑같이 주전자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주전자가 빨강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이 안쪽에 리플렉션이라든지 리플렉트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스캔라인 렌더러에서는 반사 재질을 주기 위해서는 리플렉션, 리플렉트를 가져온다든지 플랫 미러를 가져오지만 V-ray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칼라 피커를 누른 다음 이렇게 하얀색으로 놓으면 100%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반사 재질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둡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반사 재질이 줄어들어요. 자, 보시죠. 제가 반사를 100%로 놔봤습니다. 자, 렌더. 그럼 주변을 이렇게 다 반사를 해버려요. 100%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반사질감을 한번 넣어 보시죠.
여기도 똑같이 매트 섀도우를 주고 싶어요. 그럼 V레이는 또 다른 재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V레이 매트리얼 와퍼라는 거 있습니다. 래퍼. 네. 래퍼라고 하겠죠? 네, V레이 매트리얼 래퍼. 자, 기존에 이제 지우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이스 매티리얼이 나옵니다. 기본 재질이고요. 매트 서페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알파 값은 -1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섀도우 그림자 받을 거고, 그 다음 알파 채널 적용할 거고, 네. 그리고 바닥에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렌더링. 그림자 안 나오네요.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좋습니다. V레이는 여기 알파 채널이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자는 나오는데 알파 채널은 안 들어오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 바로 이렇게요. 여기 재질이잖아요. 이 재질의 리플렉션 값을 줘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반사되는 효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온전한 효과가 일어나겠죠. 다시 또 보시죠. 여기 잉크 페인트라는 질감 보이시나요? 네. 이건 스캔라인 렌더러니까 설마 되겠죠? 자. 잉크 페인트가 툰 렌더입니다. 툰이요. 웹툰 효과요. 여기 색상 기본 투사이드 렌더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페인트의 색상이고요. 페인트 레벨이네요. 이 레벨 때문에 이렇게 층이 질 수 있습니다. 잉크의 퀄리티, 그 다음에 잉크 위드, 아웃라인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렌더링 걸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 갔냐? 갑자기 사라졌네. 자요. 여기 이 페인트 레벨 있죠? 지금 보시면 레벨을 낮춰보면
이렇게 등급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층이 지는 거 보이시나요? 층이 지는 거죠. 좀 더 부드럽고 정밀한 면이 만들어지는 거고, 페인트 레벨이 낮아지면 이렇게 만화처럼 이런 느낌이 나게 돼요. 자, 페인트 레벨을 바꿔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기본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자, 리셋. 박스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다시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서클도 실린더도 제가 이렇게 그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다시 마찬가지로 렌더 셋업을 Vlay로 만들어 줍니다. Vlay로 만들어 주면 꼭 바꿔야 될 것들이 있죠. 버켓 렌더로 첫 번째 바꿔주고,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 체크해 주고, 자, GI 값에서 이리디언스 맵 체크해 주고, 네, 요 정도 기본값 Vlay GI 값 바꿔줍니다. 그래야 렌더링 했을 때 속도가 좀 나오겠죠. 그 다음 재질 보시죠. 아까 봤던 Vlay 매트리얼입니다. Vlay 매트리얼은 일반 재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디퓨즈에 제가 체크 무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깔아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타일링이 있어요. 이 타일링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타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UVW 맵에 타일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타일을 가지고 타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타일이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제가 다시 Vlay 매트리얼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리플렉션이라는 건 반사라고 했고요. 반사의 최대 맥시멈 뎁스는 뭐냐면 서로 반사에 서로 반사되는 거죠. 그걸 최대 5번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글로스니스는 이 반사도가 떨어지면 반사도가 떨어지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불투명 유리가 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리플렉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굴절이란 뜻이에요. 자, 제가 여기를 100%로 놨고요. 이거를 이 원에다가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원에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원에다가. 완전히 100% 투명해졌겠죠. 자, 렌더링. 자, 이렇게 사물이 투명해지면서 뒤에 굴절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맥시멈 뎁스라고 있습니다. 굴절하는 정도를 말해요. 이렇게 굴절하는 정도. 그 다음 글로스니스가 있네요. 제가 얘를 0.3으로 놔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렌더링에서 리전.
굴절에 대한 정도가 탁해집니다. 불투명 유리처럼 바뀌게 돼요. 요 리플렉션 값을 조절해, 글루스니스를 조절해 주면 이게 그러니까 불투명해진다라고, 아니 불투명이 아니고 그 불투명 유리에 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맵이 똑같이 나옵니다. 범프 맵이 있고 여기 리플렉트 맵도 있지만 굳이 쓰지는 않을 거고, 여기 범프 맵만 조금 쓸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재질을 부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재질을 한번 줘 보도록 하죠. Vray 매티리얼, 그 다음에 여기 쭉 맵에 내려가면은 디퓨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범프가 있고 그 밑에 디퓨즈 있죠. 디퓨즈를 눌러 보시면 비트맵 선택합니다. 여기도 뭐 Vray 비트맵 없네요. 그냥 비트맵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란 뜻이죠. 자, 이미지를 제가 불러왔습니다. 오픈. 자, 그 다음에 적당한 곳에다가 제가 얘를 지정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질감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디퓨즈에다가 질감을 불러다가 적용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범프 맵이 있네요. 그죠? 범프 맵. 자, 똑같이 비트맵을 선택하시고 역시 요철을 불러오는 거죠. 매핑 소스, 벽돌, 바로 요거죠. 자, 하나 만들어 보죠.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부여를 해 보죠. 자, 똑같이 디퓨즈에다가도 불러와 봤습니다. 질감을 렌더링 해보죠. 캔슬. 그 다음에 보면 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범프에 썼던 맵을 쭉 드래그 시작합니다. 쭉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에다가 드랍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인스탄스로 복사할 건지 아니면 스왑할 건지. 전 스왑할 겁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스에 넌으로 되어 있던 게 범프로 가고 범프에 있던 게 디스플레이스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건 지금 범프 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기억하실 겁니다. 자, 렌더링 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요. 뒤에 너무 강력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파시티도 한번 해볼까요? 자, 디퓨즈 맵에다가 비트맵을 선택하고 제가 나무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나무요. 이렇게 나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파시티 맵이죠. 자, 오파시티 맵에다가 자, 나무 이미지 똑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나무 이미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요거네요. V-ray 라이트 매트리얼이요. 조명 효과를 준다는 얘기죠. 자, 제가 옆에다가 자, 이 재질에다가 그대로 주어봤습니다. 그럼 얘가 조명처럼 나오는 거죠. 자, 렌더. 그러면 조명 효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그때 했던 것들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박스를 만들었고 재질에다가 빨간색 재질을 줄 겁니다. V-ray 매트리얼, 그리고 빨강색을 줄 겁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빨강색을 주었고요. 다시 사각형을 그린 다음 똑같이 V-ray 매트리얼, 이번에 흰색을 주겠습니다. 흰색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자, 렌더링.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재질의 이름도 얘는 빨강으로 하고요. 얘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구별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물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썼던 재질이 오버리드 재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찾아봅니다. V-ray 오버리드가 여기 있네요. V-ray 오버리드 매트리얼. 네, 오버리드 매트리얼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베이스 매트리얼을 누구로 줘요? 네, 현재 장면에 적용되어 있는 빨강을 주고, 그 다음 GI 매트리얼에 누구를 줘요? 네, 흰색을 주는 거죠. 다 인스탄스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얘를 다시 지정해 보죠. 그리고 렌더링. 자요, 하얗게 되는 거 보이시죠? 물들지 않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요. 계속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V-ray 툰 매트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V-ray 툰 매트리얼이요. 똑같아요. 재질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닌데. 자, 이렇게요. 자,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이죠. 평면도부터 임포트, 그 다음 전개도 임포트. 자, 불러와 보시죠. 자, 필요 없는 건 또 지워야죠. 문자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해칭선인데 해칭선하고 마감선하고 같이 붙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감선하고 해칭선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는 해칭선을 살려볼까, 아니 마감선을 살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되, 자, 여기 인면도 같은 경우는 서로 따로 여기 서로 분리를 해줘야죠. 자, 선택하고 어태치, 디태치. 선택하고 디태치. 떨어져 있고 선택하고 디태치. 자, 확실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위치를 맞춰야죠. 위치 맞추고 로테이트. 앵글 스냅을 쓰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앵글 스냅을 써서 움직여 보세요. 자, 이렇게 맞춰 보시죠. 자, 이렇게 중심선에다 맞추면 일단 기본은 끝나겠죠. 중심선, 네. 중심선보다는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자, 2.5D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을 맞추면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맞춰주세요. 위치가 3D 스냅 이용해서 자, 다 맞췄으면 전부 프리즈를 걸어야 되겠죠? 자, 그냥 프리즈 걸지 말고 쇼 프리징 그레이 끄시고 프리즈를 걸면 그래도 이렇게 좀 모양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모양을 만들어 보시지요. 자,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죠. 라인 2.5D 스냅을 이용하고요. 이번에는 마감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벽체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엔 마감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 자,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선택하고 돌출. 자, 스냅. 자, 여기까지네요. 그죠? 그 다음 면이 뒤집어졌으니까 전체 선택하고 플립. 어디 갔나요? 플립이, 네, 여기 있네요. 면 뒤집고, 그 다음 보더 이용해서 면 닫고 캡. 그러면 자, 이렇게 왼쪽에 벽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중간에 났네요. 그죠? 개구부가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야 돼요. 요만큼 만들고 서로 브릿지로 연결할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걸 통째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이용해서 브릿지로 연결해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모델링하는 방법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얘를 쉽게 모델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꾸 찾아봐야 돼요.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런 방법도 해보시고 저런 방법도 해보시고, 그럼 나중에 그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저는 좀 어려운 길로 돌아가 보죠. 자, 라인 2.5D 스냅을 이용해서 자, 그냥 모델링 합니다. 자, 위치가 조금 틀어졌으니까 위치도 좀 맞춰보고, 자,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익스트루드 안 쓰고 그냥 에디터블 폴리. 자, 뭐 면을 이용해도 좋고 보더를 이용해도 좋고. 자, 돌출, 스냅, 그 다음 캡으로 뚜껑 닫고, 그 다음 전체 면 선택해서 플립. 그러면 기본 모양 완성됐고요. 그 다음 사각형을 하나 좀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인셋? 아니면 커트?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저는 좀 요번에 어렵게 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보더를 선택하고, 자, 커트를 쓸 겁니다. 적당히 커트를 썼습니다. 그 다음 폴리건, 그러면 자, 여기에 면이 만들어진 거죠. 자, 지웠습니다. 다시 커트, 아니 엣지로 다시 해볼까요? 자, 커트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지금 프론트 이쪽입니다. 그죠? 그럼 이 뒤쪽 면은 뒷면이 보이는 거예요. 오토캐드는 원사이드라 그랬어요. 투사이드 아니고. 그러니까 뒷면을 못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프론트가 아니고 여길 백으로 바꿔야 됩니다. 백으로 바꾸고 커트를 해야 제대로 이렇게 커트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자 보세요. 커트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면 선택하고 지웁니다. 이거 보더예요. 보더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보더 2개 선택하고 브릿지로 연결하시면 여기 면 선택 면 지정 돼요. 자 브릿지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벌텍스로 정점을 이동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여기네요. 2.5D 스냅을 이용해서 움직여 보세요. 자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 또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하고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건 어태치. 자, 어태치로 클릭. 그 다음 커트. 다시 한번 또 커트. 적당한 위치 찾아서 자 커트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커트. 반대쪽도 자 커트요. 쭉 커트해 줍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 보시면 높낮이가 다 제각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스케일로 줄일 수 있어요.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높이는 얼마든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로 맞춰주시고, 요 부분이네요. 여기 이동하기. 자, 선택 잠그고 스냅 내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위치를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 이제 폴리건을 지웁니다. 이렇게 폴리건을 지워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폴리건을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브릿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군요. 자, 보더를 이용해서, 네, 보더를 이용해서, 자, 브릿지,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는 선택하고 Alt Q.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에 걸레 바지랑 여기 천정 몰딩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라인, 자, 스냅 걸고요.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스냅 걸고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이제 여기를 뺍니다. 그리고 Alt Q. 그러면 이렇게 라인만 남겠죠. 다시 한번 보죠. 이 위쪽에 여기는 선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네요. 여기 있네요. 이동하기 3D 스냅. 올라왔을까요? 네, 여기죠. 습관대로 갔네요. 다시 볼까요? 탑에서 만들어 보죠. Alt Q, 라인, 자, 그러면 제대로 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선택 풀어 봅시다. 그리고 Alt Q. 그러면 이렇게 라인 2개하고 라인 총 3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그려 보시죠.
걸레바지부터 볼까요? 자, 스플라인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웃라인 10mm. 자, 방향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 플러스 10mm. 자, 그 다음 한 번 더. 여기 하나 또 있죠? 선택하고 스플라인으로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10mm. 자, 확인. 네. 다시. 에헤이. 자, 여기는 전체 선택하고 40mm. 그 다음 뭐 에디트 폴리 하셔도 좋고, 에디트 폴리에서 돌출하셔도 좋고, 또는 그냥 익스트루드 쓰셔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간편해야 돼요. 쉬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에디트 폴리에서 익스트루드 하는 게 편해요. 그럼 그거 쓰세요. 나는 여기서 익스트루드 쓰는 게 편해요. 그럼 그거 쓰세요. 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델링 하기에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자, 익스트루드 100mm.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40mm. 그러면 이와 같이 걸레바지하고 몰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이요. 이제 걸레바지하고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감춰버리죠. 하이드 시킵니다. 선택하고 하이드. 이름부터 바꿔놓고 할까요? 자, 선택하고 얘는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그룹. 자, 그룹 이름은 걸레바지. 선택하고 하이드. 다시 선택하고 하이드. 는 벽체. 바닥하고 그 다음 천장도 만들어야죠. 자, 대충 만들어 봅시다. 박스로 만들면 될까요? 자, 박스. 자, 아래로 클릭. 얘는 이름을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하이드. 천장도 만들어 봅시다. 자, 높이도 마찬가지. 자, Z 방향으로 맥시멈. 자, 얘는 천장. 하이드. 자, 나머지도 만들어 보시죠. 이제 창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렉탱글.
자, 2.5D 스냅을 걸고 렉탱글을 그려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 선택하고 아웃라인 40mm일까요? 45mm일까요? 45mm 했더니 조금 지나가네요. 40mm인가 보네요. 네, 40mm. 근데 멀리 떨어져 있죠? 자, 역시 스냅 걸고 쭉 갖다 놓습니다. 여기죠? 위치 틀린 거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익스트루드를 하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셔도 좋고, 이렇게. 나는 여기서처럼 최대한 여기 있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요.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최대한 확대해서 여기까지네요. 이동하기. 위치가 잘 안 맞네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1차적인 위치가 맞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요? 자, 인셋을 쓰던가 옵셋을 쓰던가 아웃라인을 쓰던가. 자, 아웃라인은 자, 이렇게 생기니까 아웃라인은 안 되고, 인셋은 자, 인셋 모양이 잡히네요. 근데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네, 나머진 벌텍스로 해야 되겠군요. 이 부분의 위치가 어쨌든 평면의 위치랑 같아야 되니까, 자, 선택하고 이동하고, 인셋을 쓰셔도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턱이 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벌텍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턱진 모양을 만들고요. 이 부분은 캡을 씌워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모서리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먼저 이용하고, 자,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캡을 이용해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이렇게. 자, 모습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뭘 그리면 되나요? 네, 창문을 그리면 되는 거죠. 자, 렉탱글. 자, 스냅 켜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에디트 스플라인. 자, 그 다음 아웃라인이죠. 이렇게 아웃라인을 50mm만. 그러면 금방 창틀을 만들 수 있겠군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스냅을 끄고 옮겨 오신 다음, 이렇게 스냅을 끄고 옮겨 오시고, 그 다음에 스냅을 켜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춘 다음 스냅을 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셔도 좋고, 이렇게 면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에디터블 폴리에 자,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자, 30mm를 주시면, 네,
크게 문제되진 않겠군요. 아이고, 익스트루드. 다만 이렇게 뒤쪽에 여기는 면이 안 생겼으니까 보더로 선택한 다음 캡으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옮기면 되죠. 네. 자, 끝에까지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창틀을 선택하고 Alt Q, 창틀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렉탱글, 자, 스냅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고, 자, 쭉 끌고 와야죠. 다 끌고 와서 스냅을 이용해서, 자, 이동해 줍니다. 30mm니까 35mm만, 아니 15mm만 이렇게 안쪽에 넣어주고, 자, 에디터블 폴리, 그러면 금방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얘는 재질을 미리 넣어 볼까요? 선택하고 유리. 자, 그 다음 매트리얼, 자, Vray 매트리얼. 그 다음 리프렉트를 줍니다. 자,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어사인 지정해주면, 자, 어떤가요? 이렇게 투명하게 먼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얘도 이름을 먼저 주어보죠. 자, 한번 넣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두 개 선택하고 그룹 만들어 두시면 좀 낫습니다. 자, 끄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 창도 만들어야 되겠죠? 렉탱글, 자, 스냅 이용해서, 자,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선택하고, 자, 엣지를 선택하고, 자, 움직여주고, 다시 스플라인 선택해서 아웃라인 40, 아니 50, 네, 50mm죠.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자, 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아니 이거 먼저 말고 먼저 얘부터 이동. 자, 스냅 걸고,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익스트루드, 자, 30mm. 네, 나오네요. 승인. 자, 마찬가지로, 자, Alt Q,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보더 이용해서 브릿지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한 번에 연결 끝나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스냅 이용해서 3D 스냅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 안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15mm. 아니네, 30mm. 자, 이렇게 가운데다 넣어주고, 자, 재질, 유리창 재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리창은 투 사이드입니다. 원 사이드 아니고, 이렇게 원 사이드잖아요. 투 사이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이렇게 유리창이 만들어지겠죠? 자, 유리창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이제 이쪽 주방 환기창이죠? 자, 렉탱글 3D 스냅을 이용해서 그대로 드래그. 그럼 바로 이 자리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위치는 여기네요. 자, 위치 잘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위치 잘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엔 그냥 바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 보겠습니다.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그럼 면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자, 자, 면 선택하고, 자, 아웃라인은 안 될 거고, 인셋을 주거나, 자, 베벨은 어떤가요? 베벨은 돌출하고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인셋을 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자, 근데 이때 인셋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40mm. 자, 50mm. 45mm. 자, 45mm 맞췄네요. 자, 지우고 다시 면 선택하고, 이때 인셋이란이라고 면이 이렇게 다 갈라졌단 말이죠. 모서리를 이용해서 면을 감춥니다. 아니, 모서리를 지우는 거죠. 근데 모서리가 하나가 안 지워져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 자,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자, 돌출 100mm네요. 승인. 자, 역시 여기 면이 안 닫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더를 이용해서 브릿지로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역시 모서리들을 지워줍니다. 다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지울 수 있는 데까지만 지우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네요. 자, 이번엔 창틀 전체를 에디트 폴리로 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창문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에디트 폴리 말고 일반으로요. 자요. 에디트 스플라인 선택하고, 아웃라인 50mm. 아이고야, 더 들어가네요. 언두. 다시 80mm 85mm 되나 보네요. 자, 85mm. 뭐야, 86mm. 아니, 쭉 키워볼까요? 어느 정도 되나? 90mm네요. 90mm. 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스냅 이용해서 맞춰주고 돌출하니까 35mm. 그러면 기본 모양 하나 만들어졌네요.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익스트루드 1mm만, 그 다음 가운데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재질도 넣어 주시고요. 자, 함께 선택하고 그룹.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동하기. 자, 2D 스냅, 2.5D 스냅. 자, 그러면 인스턴스로 복사. 자, 그러면 쉽게 만들어졌네요. 선택하고 다시 복사. 어떤가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바꿔서 쓰시는 겁니다. 어느 하나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자, 그러면 자, 언아이돌 해볼까요? 그러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천정, 바닥, 유리창.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항상. 자, 만들어 보시죠.